양자 TV 토론이 불발되면서 사자 토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국민의힘이 다시 양자 토론을 제안하면서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국민의힘 TV 토론 실무협상 단장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예, 어제 법원의 제동으로 양자 TV 토론이 불발이 됐고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양자 토론이든 사자 토론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다시 양자 토론을 민주당이 역제한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사자 토론도 저희는 할 거고요. 아하. 원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토론을 계속 제의를 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것이고 양당 간의 양자 토론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방송사에 중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 방송사에서 이제 양자 토론을 31일 날 7시부터 9시 사이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예. 이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가처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방송사에 초대하는 형식으로는 이 두 후보를 참여시켜라 하는 게 법원 판단의 취지입니다. 선거법 80조에 의하면 예. 초청 대상자가 있는 데는 초청 대상자인 방송국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초청을 할 때는 이러한 군소정당 후보까지도 일정 조건을 갖춘 후보들은 참여를 시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요거는 양당이 합의해서 그냥 토론을 하면 양자 토론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방송사 토론 형식을 피해서 김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협의했듯이 예. 두 후보가 협의해서 양자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이죠. 그리고 사자 토론도 그 이후에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합의했던 대로 양자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사자 토론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예. 이후에 사자 토론을 하는 시기가 뭐 선관위 주최 토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선관위 주최 토론 이전이라도 사자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이전에도 할 수 있죠. 이전에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의무적으로 사자 예, 예. 토론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4명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하는 것은 양자잖아요. 1당과 2당의 유력한 예. 후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를 보고 싶어 하니 이걸 먼저 하고 예. 법정 토론에 3회가 부족하면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낸 겁니다. 법정 토론이 부족하면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법정 토론 전까지는 사자 토론이 없다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4당의 실무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이 양자 토론도 할 수 있다고 이제 답이 왔어요. 답이 왔으니까 그 뭐 어떤 장소를 정해서 뭐 국회든 어디든 양자 토론이 진행될 텐데 그러면 중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용을 방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예. 제가 좀 바로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양자 토론도 하고 사자 토론도 하자 그랬어요. 예. 그런데 사자 토론을 31일 날 7시에서부터 9시까지 방송사가 중계로 왔잖아요. 예. 그러면 같은 날 양자 토론도 하고 사자 토론도 하자는 건데 예. 이거는 국민들 보고 같은 비슷한 내용을 4시간씩 시청하라는 이야기인데 평가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민주당이 제시한 이 안에 진정성이 없다. 그러니 31일 날 7시에서 9시 사이 양자 토론 이후에 사자 토론은 또 실무 협의를 거쳐서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날 어떻게 4시간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날 후보에 대한 31일 날 양자 토론 끝나고 사자 토론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걸 4시간을 하자는 거잖아요. 민주당 제안이라고 한다면. 예. 어떻게 후보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특히 국민들한테 예. 4시간씩을 이렇게 비슷한 프로그램을 보아 주십사 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토론을 31일 날 7시에서 9시 사이에 하고 이후에
사당의 실무 협의를 거쳐서 잡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죠. 제가 궁금한 것은 양자 토론을 하게 되면 지상파 3사는 이제 방송을 못 하는 거니까요. 그 중계를 뭐 종편이나 아니면 왜 못한다는 거지요? 양자 토론을 하게 되면 초대 형식이 아니고 두 당이 합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방송이든 하든 그건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송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편이나 케이블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YTN 같은 뉴스 전문 채널이 방송하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누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촬영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제한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그 다자 토론을 윤석열 후보 측이 어쨌든 조금 미루는 것은 안철수 후보를 의도적으로 조금 지지율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띄워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를 띄우기 위해서 양자 토론을 피하는 건가요? 지금 민주당이 양자 토론 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양자 토론을 먼저 받아야지. 예. 먼저 받고 사자 토론 우리가 피하지 않거든요. 예. 일정한 시간을 두고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 질문을 역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띄우기 위해서 그러면 양자 토론을 피한다는 논리가 나오죠. 알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에서는 그렇다면 3명이서 그냥 토론하자, 윤석열 후보 빼고,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파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공공의 자산이잖아요. 예. 지금 양당에 1등과 2등하는 유력 후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하니 예. 또 양당이 합의했으니 국민적인 이러한 보고 싶어하는 것 또 듣고 싶어하는 것만큼 우리가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사자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지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윤석열 후보가 오늘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와대 조직을 해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조직 해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요? 지금까지 청와대가 옥상옥으로서의 모든 국정을 다 관여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각이나 이런 데 권력을 골고루 분산을 좀 하시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고요. 예. 또 그게 국가 경영의 가장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지금의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보다도 직계가 아래예요. 예. 그런데 항상 청와대 비서관이나 수석 비서관이 장관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청와대 집중을 맡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권력을 장관들한테 더 좀 권한을 이양을 해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광화문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청와대는 개방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게 뭐 문재인 정부도 이런 공약을 검토했습니다만 결국은 잘 안 됐는데 경호나 뭐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문제 없을까요? 그거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문제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쇄신 움직임을 보이면서 종로를 포함한 3곳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자당 귀책 사유가 있는 서초와 대구 이 2곳이 있습니다. 이 2곳 공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관위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구 같은 데는 무공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서초 같은 경우는 좀 귀책 사유가 예. 본인은 원래 서초는 권익위에서 문제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요. 예. 그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겁니다. 예. 친정 아버지가 땅을 투기했다는 건데 독립 생계로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엮는 건 좀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아마 전체적인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심도 있게 아마 평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JTBC가 유명한 역술가를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됐는데 김건희 씨와 통화 중에 뭐 조국 전 장관이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대통령들 한번 물어봐라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윤 후보의 계속되는 무속 논란 이게 지지율에 문제가 없을까요? 국민께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전 뭐 그렇게 국민들께서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워낙 현명하신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예. 뭐 그전에 김건희 씨의 녹취록을 엄청 선전하고 큰 기대를 했지만
국민들께서 늘 공정한 판단을 하고 계시고 참 옳은 판단을 내리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 80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 또 김건희 씨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또 무속인 단체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또 성명을 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없다고 보십니까? 뭐 민주국가에서 늘상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분출될 수 있는 거니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게 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녹취록이 나오고 난 이후로 오히려 보수층이 결집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김건희 씨 팬클럽까지 생긴 상황인데 김건희 씨가 공개적으로 언론 앞에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성공한 커리어 워먼입니다. 전시 기획자로서 세계적인 미술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에도 성공을 했었고요. 또 기업도 운영을 했고 대학의 강단에서 강의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사회적인 활동을 잘 하신 분이에요. 예.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서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마주하다가 보니까 그런 판단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또 활동을 잘했던 분으로서 저는 뭐 사회 활동하는 게 맞고 또 후보자의 부인으로서도 뛰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공개 등판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선대위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직 없으신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김종인 전 총괄선대본부장 어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만나자면 만날 수도 있다. 이재명이 당선돼도 정권 교체라고 믿는 국민들이 있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시죠. 그냥 원론적일 뿐이다. 예.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제가 모셨지만 예. 뭐 항상 국가를 위해서 옳은 방향이면 일하시는 분입니다. 뭐 만나서 어떻게 국가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면 그런 거 다 해주실 분이십니다. 이재명 후보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중도 보수 특히 중도 보수표 흔들리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늘 저 비대위원장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